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오늘 입시 한라인의 주제는 적성고사인데요. 이 적성고사는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전형이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적성고사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입시 한라인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이 적성고사로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는데요. 최승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성고사인데요. 이 적성고사가 2015년부터 많이 줄어들면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사실 학생들은 굉장히 낯설고요. 또 선생님들조차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적성고사란 어떤 전형인가요? 적성고사 전형은 이제 대학별 고사의 일종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최초에 2004년도에 인하대와 한양대가 적성평가 전형을 처음 이제 실시했다. 한양대도 있었네요. 실시. 네. 그 당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한 30여 개 대학들이 적성을 했었습니다. 30여 개 대학이네요. 예, 최근에 그 대입 전형 간소화 이걸로 규모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성평가 전형은 국어와 수학과 영어 이 세 가지 과목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3 내지 이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성적과 적성고사의 시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적성 한두 문제로 등급의 한 등급 정도를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적성검사 전형은 특별한 준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전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성고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회사에서 이 입사 시험 치를 때 적성고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래서 왠지 IQ 테스트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이 적성고사 시험은 대기업 그 적성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네. 수시모집 합격을 위한 어떤 객관식 보통 사지선다 시험이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를 주요 평가 영역으로 하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 이 상당히 많은 문항을 짧은 시간 안에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적성고사가 왜 대학에서 출제를 하냐면은요. 이 4에서 한 6등급, 넓게는 한 3에서 6등급 정도 학생들이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적성고사 전형 아니면 면접고사 전형 정도 아니면 전문대 전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4에서 6등급 사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고요. 특히 이 대학마다 모의적성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본 모의적성은 꼭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중위권층이 가장 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대학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학들이 주로 선발을 하고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성고사 대학이 지금 10개 대학 정도고요. 삼육대학교가 올해 신설하고 금호공대는 한성대가 폐지를 했습니다. 네. 수능 난이도의 한 70% 수준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우선 좀 살펴보면요. 표를 네.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학생부 적성 우수자로 1,040명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네. 한 전형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인원은 쉽지 그래서 적성하면 가천대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적성 보는 대학 네. 중에서는 거의 네. 서울대 왕급, 급입니다. 네, 왕급.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뭐 성균관대나 고려대가 1,000명을 넘게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전형에 1,000명을 넘게 선발하는 대학은 많지가 않거든요. 가천대 말씀드렸고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를 학업능력고사라고 이름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6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가 올해 신설됐는데요. 적성 전형이 181명, 네. SDA 추천이 124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원대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그러네요.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587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성고사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경기도 쪽에 네, 많이 몰려 그러네요. 있습니다. 몰려 네.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신 등급이나 또 학생부로 하는 이런 전형에서는 사실 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들이
이 적성고사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또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 선생님 보여주신 것 자료를 보면 그 인원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 전형들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전형들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5개 교 269명을 선발합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합격선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5문항 이상이 오. 낮습니다. 많게는 10문항 이상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농어촌 학생들이 이 적성 전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지원율이 현재 낮습니다. 아. 그래서 합격선이 낮기 때문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요. 지원 자격이 있거든요. 그걸 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은 세계대학교 94명을 선발합니다. 이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도요, 농어촌 전형처럼 합격선이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또 낮습니다. 선생님, 그 농어촌의 지원 자격이 농어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학교별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들어가서 봐야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간 부모님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근데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6년 기준은 지금 공동으로 똑같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네. 주민등록상 농어촌에서 6년 중고등학교 있어야 되고요. 이제 부모 말고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있으면 되는 대학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네. 수 있다. 네. 정리를 하면은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했을 때는 6년, 네. 부모님하고 거주를 같이 안 했을 경우에는 12년입니다. 아. 예, 초등학교 6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이 거주 기간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은요, 1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을지사랑 드림 전형이 있습니다.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은요, 2개 교 89명을 선발합니다. 선생님, 사회 배려 대상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될까요? 사회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좀 기초생활수급자. 네, 그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을지대나 네. 또는 그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네. 일반적으로 고른교회 전형이라고 좀 통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선발을 대학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 지원 자격은 대학이 요강에서 제시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제시된 찾아- 요강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네, 됩니다. 진짜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학생들 네. 안 봐요. 막. 사회배려 대상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같은 꼼꼼히 모집 요강 읽어보셔야 됩니다. 유공자 전형은 수원대에서 뽑고 있습니다. 12명이고요. 삼육대학교가 올해 신설되면서 S대의 추천 전형을 들고 왔습니다. 12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 그러면 이제 농어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형이고 또 특성화 고교, 사회배려 이런 것들은 다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요강을 통해서 지원 자격 여부를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예. 이 전형들의 네. 핵심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다양한. 특히 뭐 농어촌에 네. 있는 아이들도 이제 농어촌 전형으로 썼을 때 아이가 이제 어디가 유리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 종합 전형이 유리한지 교과가 유리한지 유불리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하면 합격자도 많이 나오는데 또 학생들이 또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오시면 되고 일반 전형보다는 상당히 경쟁률이 낮죠. 네, 지금? 경쟁률이 네. 반절 정도 이상 낮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항수도 합격 문항수도 많이 낮습니다. 네. 5문항 이상 낮고요. 그래서 수능 난이도의 적성고사가 수능 난이도 7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보가 중요한 시대라서 이렇게 입시 한라인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여러 학생들이 직접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성고사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들이 혹시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올해 2017학년도에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 10개 대학인데요. 2개 대학 정도가 지금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인데 학생들의 한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숨을 내실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 고려대 그렇죠. 세종 캠퍼스 예를 들면은요, 작년에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 10대 1이었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한 애들이 5대 1밖에 안 돼요. 어.
근데 5대1 실질 경쟁률이 아니고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적성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실이 외로 높아요. 수시를 합격한 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수능 최저가 안 나온 애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2대1에서 3대1 사이밖에 안 됩니다. 와, 정말 도전해 볼만 하겠는데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적성고사 대학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교의 관건입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좀 네. 살펴볼까요? 네. 그 인문계는 한개 3등급을 걸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캠퍼스 자율 전공. 예, 그렇죠. 두 개 평균 4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고요. 자연 계열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한 개 3등급,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한 개 4등급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낮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대학 고대 세종과 홍익대 세종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 최저만 맞춰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끝까지 정말.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정말 꿀팁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최저 등급이 설정돼 있으면 의외로 좀 꺼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등급이 사실은 이렇게 높게 설정돼 있지 않고 최초 지원 경쟁률은 높지만 수능 이후에 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또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최초 지원 경쟁률보다는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이 최저가 있는 대학은 수능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3 내지 5등급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또 6등급 학생도 또 최저를 맞추면 또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또 문제 자체가 이 적성고사는 사지선다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오지선다죠?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것도 좀 학생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와 함께 또 적성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이 두 개 대학이고요. 그쵸. 두 개 대학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얘기해봤으니까 학생부 반영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적성고사 전형은 적성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5등급 이내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5등급 이내에 들면 내신이 무력화돼 있어요. 실제 보여주시죠. 예, 어떻게 표를 무력화는- 보면서 네. 좀 몇 개 대학 설명을 드릴까요? 가천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는요, 적성고사 한 문항에 3점 또는 4점이거든요. 네, 예, 근데 배점이요. 네네, 배점이 그렇습니다. 내신 3에서 4등급 간 감점이요, 표에서 보시면 3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4등급 차이가 3점이라는 거다. 네네. 그러면 네. 문제 하나를 그렇죠. 맞추면 문제 한 문항이 3점이라면 네. 하나 맞추면 4등급과 3등급 같아진다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요, 네. 내신 4등급이 3등급으로 올리기는 정말 네, 힘들거든요. 그렇죠. 완전 힘들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적성고사 같은 경우 한 문항만 맞히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성고사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네. 표를 보면서 좀 더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천대는 3에서 4등급 간의 감점이 3점인데 배점이 적은 배점 기준으로 보면 3점짜리 하나 맞으면 3하고 4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성결대 한번 보실까요? 성결대는 내신 한 등급 간 감점이 7점인데요. 네. 6등급까지 7점씩 깎이기 때문에요. 큰데요? 예. 근데 배점. 배점이요. 배점이 그러네요. 8점입니다. 네.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보다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등급 학생이 4등급 학생보다 한 문제 문제만 더 맞추면 역전이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네요. 그 가천대는 그러니까 3, 4등급 간 감점이 한 개지만 네. 지금 성결대는 0.9개로 네. 사실 내신은 성결대가 더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한 대학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요. 또 예외적인 대학도 있습니다. 10개 대학들이 대부분 내신이 무력화돼 있는데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68.8점입니다. 네. 3, 4등급 간 간점이 7.6개. 그러니까 적성고사를 7.6개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한 등급을 올라가요. 한 등급을 올라가요. 따라야 되면. 그죠? 배점이 9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보시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 이제 한 문항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성결대 같은 경우 이제 0.9문항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홍익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홍익대는 적성보다는 내신이 중요한 학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신이 좀 높은 학생이 가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표에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6등급 정도까지는 등급 감점이 거의 없는데 6등급
미만으로 7등급 이렇게 그쵸. 내려가게 되면 네. 감점이 확 커지면서 네. 그러니까 6등급 정도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을 네. 하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그러, 말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모집 요강에 네. 6등급 넘어가면 쓰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 보시면은요. 네. 5등급까지는 3점씩 3점. 깎이고요. 6등급은 좀 더 깎이네요. 6점씩 깎이고요. 그러네요. 7등급부터는 42점이 깎입니다. 아, 이 그렇군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점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가천대는 한 5등급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렇군요. 성결대는 한 아, 6등급까지 그런 것도 딱 읽을 수가 네. 있겠네요. 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의 네,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5등급선이 지원의 어떤 하한선인데 네. 대학에 따라서 이제 6등급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붙을 경우가 좀 희박하다. 하지만 다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7등급. 다 맞추면 다 맞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 맞추면 또 붙을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그런 있는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7등급이 붙은 사례가 일부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죠. 네.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뭐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성고사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 대학별로 이제 출제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국어, 수학 두 교과 영역을 보는 게 기본 패턴이고요. 네. 또 5개 대학은 영어까지 봅니다. 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 이렇게 국수 0을 보는데요. 세 과목을 다 보네요. 네, 그렇죠. 고려대 세종 인문계는 수학을 안 봅니다. 그래서 고려대 세종 이 인문계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최저 인기가 하나를 맞추고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하면 네. 고대 세종 자연계는 또 국어를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를 안 봅니다. 네.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한신대는 영어를 안 보는데요. 사실 이 영어 안 보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성적대 학생들이 대부분 3개 교과 영역을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안 보는 대학이 5개 대학이나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독특하게 인문계, 자연계 공통적으로요. 국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학마다 출제 영역을 잘 보면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다 보는 학교가 이제 가천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정도는 국수 영어를 다 보는 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2과목씩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좀 잘 따지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적성의 경우는 이 수학 문제의 변별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못하더라도 수학을 잘한다 이런 학생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를 보는 대학은 영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배수 안에 드는 경우는 수학이 합격을 좌우하고요. 그 3배수 안에서는 또 영어 보는 대학은 또 영어가 좌우해요. 저는 이 표들을 보니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막 높을 것 같다는 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해볼만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좀 꿀팁을 드리면은요. 네. 이 적성고사 대학이 줄면서요. 좀 네. 편견이라고 할까요?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가천대 정도만 조금 늘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성고사를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지금 형국이고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가천대는 2015학년도에 19.51대1이었는데 2016학년도에 26대 1로 올랐습니다. 왕이네요, 왕.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기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결대도 올랐습니다. 네. 성결대도 한 3.63% 정도 올랐는데요. 성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오른 것 같고요. 네. 한신대 보시면 한신대 같은 경우 그 22.77대 1로 전년도보다 상승했는데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치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실이 매우 높아요. 수능 이후에 치면 고대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98대 1이었는데 작년에 10.81대 1이었거든요.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실제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렇군요. 경쟁률을 이제 뭐 참고를 또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학생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또 자신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적성고사를 보는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꾸준히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원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또 무턱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약간은 좀 허수가 과장된 있다는 허수 경쟁이 거죠.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경쟁률은 이거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면 의외로 성공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준비하는 애들이 한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허수가 많습니다. 묻지마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 승산이 꽤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한 5개월쯤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기 초에 준비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입니다. 전년도 기출 문제, 올해 모의 적성 꼭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대비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시험 일정도 궁금해집니다. 예. 수험 일정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이 이제 10월 3일, 그다음에 수원대가 10월 8, 9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수능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죠. 11월 20일 날 한국산업기술대학하고 홍대 세종캠퍼스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고려대학은 11월 26일, 한신대는 11월 27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정된 표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 날짜에 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글날 봤는데 올해는 개천절에 보네요. 네.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고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오늘. 그런데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이 적성고사 관련해서 책도 쓰셨대요. 네. 완전 전문가신 거죠. 적성고사의 어떤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적성고사는 모두 말씀드렸듯이 수능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수준 정도의 시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4점짜리 못 맞히는 학생들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홍익대 세종, 고려대 세종뿐만 아니라 이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해 이 두 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절호의 기회고 우리 경쟁률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학생부는 영향력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이렇게 경쟁률이 센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시 모집에 적성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에서 6등급 학생들은 적성고사 전형 아니면 면접 전형 아니면 전문대 전형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4에서 6등급 학생들은 이 모의 적성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네. 학교에서요, 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적성고사가 최고로 많았을 때와 이제 그 많이들 학교에서 가나요? 그 선생님 학교에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합격을 보였었나요? 네.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준비가 되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수치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 적성고사가 28개 대학이 볼 때도 있었죠. 그때는 네.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적성고사 대학이 줄면서 오히려 합격할 확률은 높아졌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복수 지원을 빼고요. 복수 합격자를 빼고 한 30명 이상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저희 학교가 5개 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네.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적성고사 반이 운영되는 학교가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그것도 수능 시험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학교 보충 수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분 선생님 투입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적성고사 전형 자체는 이제 적성고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신의 변별력보다는 적성고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아무나 아무 준비 없이 또 도전한다고 또 붙는 전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도전했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식의 유형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어떤 문제와 나와의 어떤 궁합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서 적성 문제가 아무리 수능형 문제라 하지만 수능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출 문제나 또
모의적성 이걸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예. 시험이 상당히 쉽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 6문항 정도, 교과 영역별로 6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교육 유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예전에 IQ 시험 같은 순수 적성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교육 유발 효과가 분명히 그렇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수능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준비한 학교가 성공을 보장합니다. 네,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이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대비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렬히 말씀해주신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적성고사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꼭 보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적성고사는 적성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주로 3 내지 5등급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으로 학교 생활이 없거나 수능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적성고사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국어와 수학을 대부분 시험 보지만 영어를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오지선다형으로 보는 대학은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 뿐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 여러분, 기출문제와 모의 적성을 통하여 지원 대학에 대한 문제 유형을 익히고 적성 준비를 꾸준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성검사 전형은 특별한 준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전형이라고 부르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률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전형들의 네. 핵심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 맞추면 다 맞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 맞추면 또 붙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7등급이 붙은 사례가 일부 있어요.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이 적성고사 관련해서 책도 쓰셨대요. 완전 전문가신 거죠. 적성고사의 어떤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